보시면 네, 53쪽까지 저희가 나눴는데요. 53쪽까지 나눈 그 부분은 이제 생각에서 감정으로 들어와서 감정에서 몸 상태로 들어왔고, 또한 54쪽 이제 힘차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붓다는 고통이나 번뇌가 욕망이나 집착에서 생겨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거는 꼭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기서 소정우 선생님, 이해숙 선생님, 유근태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박은희 선생님 순으로 가봐도 될까요? 소정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54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네. 모든 탐욕은 순수한 존재의 기쁨 대신 내부 세상과 미래에서 무엇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는 한 그러한 탐욕, 욕구, 바람, 애착, 혐오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것들과 분리되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게 됩니다. 단지 어떤 가능성, 어떤 중독되지 못한 잠재력, 아직 뿌리내지 않은 씨앗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유나 깨달음에 대한 바람조차도 미래의 만족이나 완성을 위한 또 다른 집착에 불과합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마음을 지켜보는 자로서 남아있어야 합니다. 붓다의 말을 인용하는 대신 붓다가 되십시오. 붓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대로 깨는 자가 되십시오. 은총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들은 시간과 마음의 영역에 묶여 충만한 존재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영겁의 세월 동안 고통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근원과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에게 이어지지 못한 채 우주를 떠도는 무의미한 조각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한,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감정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감정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원망, 증오, 자기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진투, 심지어는 사소한 조바심조차도 모두 고통의 보습들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인 도취는 건강의 씨앗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복용한 후에는 잠시 고양된 상태에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쾌락은 결국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던 인간관계 또한 그렇게도 덧없이, 그렇게도 쉽사리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부정과 긍정은 동전의 양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쪽이든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에고의 상태로 있는 한 잠재적 고통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고통과 마음과 육체 속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과거의 고통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고통을 녹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숙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배수 선생님 좋아하십니다. 네, 2장 57쪽 가겠습니다. 네. 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누구도 고통과 슬픔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 한 고통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판단의 형태를 띠고 감정의 차원에서 보면 부정의 형태를 띱니다. 고통의 강도는 지금 이 순간 저항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신과 마음을 얼마나 동일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거기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수록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에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째서 지금을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걸까요? 왜 지금에 저항하는 걸까요?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지금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시간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사람은 없고 식물과 동물만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과거와 미래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거기에서는 지금 몇 시야 라든가 오늘이 며칠이야 라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떡갈나무나 독수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을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그리고 답할 것입니다. 글쎄 답할 것도 없이 지금이 뭐? 시간은 지금이야. 달리 뭐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마음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는 부작용과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근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 뒤로 박은희 선생님, 박희경 선생님 순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유근태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예, 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59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지배자로 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과거와 미래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될 수 없는 무한히 창조적인 존재의 잠재력과 생명력은 시간에 의해 가려지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마음에 의해 흐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간의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실제하지 않은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을 축소해버리면서 매번 그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나 개개인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싸울 뿐 시간 속에는 과거에 기인하는 엄청난 양의 고통이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받은 고통의 찌꺼기를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실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십시오. 시간 속에 살면서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잠깐씩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순간에게 항상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있을까요? 삶은 항상 지금이 있을 뿐인데도 그러한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내맡기십시오. 삶에게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제야 삶의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선생님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 뒤로 박희경 선생님께 부탁드려보고 싶고 배선수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박은희 선생님 책이 저희 책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감안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서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이 때로는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끔찍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쾌하다든가 못마땅하다는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이처럼 이름표를 붙이는 행위가 있을 줄 모르고 판단을 계속하는 행위가 고통과 불행을 상대합니다. 그 마음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당신은 되풀이되는 마음의 저항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도록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행동이나 가능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행동을 취하십시오. 지금의 순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언제나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움직이면서 거기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적이 아닌 것이나 동행자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가 기적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박은희 선생님? 갖고 계신 책에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가 끝이죠? 네. 네네. 예,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S 표시가 되어 있을 때 네. 저희가 잠깐 멈추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못했네요. 예, 여기선 좀 하고 가볼게요. 저희 계속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해서 호흡 명상을 해봤었습니다. 호흡 명상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 호흡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들숨, 날숨, 콧김에 집중을 하시던가 배에 들락날락거림에 집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시간을 몇 초만 드릴게요. 한번 멈춰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멈춤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희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배선수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이시군요. 네네. 제가 혹시 배선수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은 그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과거에 기인하는 고통과 합쳐져서 마음과 몸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통의 찌꺼기들 속에는 당신이 어린 시절 세상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것입니다. 감정적인 업장은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대개 시간의 90% 정도는 잠복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불행에 빠진 사람에게서는 100%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업장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반이나 상실, 버림받은 같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업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장은 무엇에든지 자극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잠복 단계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업장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장은 계속해서 투정을 멈추지 않는 아이처럼 때로는 불편해하지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괴물이 되고 진짜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에 대해 갖는 생각과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질병과 사고는 종종 이런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업장은 자기 주인을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질적이고 험악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 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불안, 초조, 우울한 기분, 폭력성, 분노, 원망, 좌절,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욕구 등 어떤 형태로든 업장이 잠복 상태에서 깨어날 순간을 잘 포착하십시오. 업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있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업장이 깨어나서 당신을 점령하여 당신이 되고 당신을 통해서 살아가고 당신을 통해 먹이를 구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분노라든가 파괴, 증오, 비탄, 감정적인 사건, 폭력, 질병 등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업장이 우리를 감정했을 때는 당신의 생활 속에 그 자신이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기쁨을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질적인 것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업장이 일단 당신을 점령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희생자가 하수인이 되어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극구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향한 어떤 것이든 남을 향한 것이든 고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상태를 분명하게 알았을 때 고통은 용해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을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며 아무도 의식적으로는 미쳐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정 선생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윤정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지금 안 계신 것 같고요. 우승구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64쪽 애고가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애고가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인 업장은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흘러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업장은 우리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과 대면하기를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당당히 마주보지 않는다면, 고통을 향해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업장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장이라고 하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한 괴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그것은 우리의 건전하는 힘을 견디는 중 허약한 환영에 불과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들은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우리에게 진리를 적용되느냐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환상이라고 주장만 할 것입니까? 입으로만 환상이라고 되뇌인다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체험함으로써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안에 에너지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업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의식은 깨지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업장의 목격자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장은 더 이상 나로 가장함으로써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힘에 접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네, 충분히 감사합니다. 깨어서 여기까지 한번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저희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54쪽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구나미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은희 선생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혹시 잠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그냥 인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이곳의 룰이에요. 이곳에 룰이 자기소개. 당황스럽긴 한데. 아 그래요? 나중에 할까요? 아니요, 뭐 딱히 할 게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울증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박은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하긴 했는데 읽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잘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읽는 걸로 할 거고요. 어렵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고 저희의 예전 멤버이기도 해서 편안하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선수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또 서로 저번에 읽으시면서 잘 못 느꼈던 게 또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은희 선생님.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나눔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4쪽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나눔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배석수 선생님 먼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뒤로 유근태 선생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배석수 선생님 혹시 네네. 네. 줄친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라서 쉽지는 불친 않으실 것 부분이 같아요. 많아서요. 그쵸. 59쪽 하단에 보면 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못마땅한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못마땅하다는 판단 자체도 과거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나의 네. 경험에. 네네.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삶은 항상 지금만 있을 뿐이다. 지금. 사람들이 보통 고통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미래에 대한 좀 불안에 대한 고통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과거에 경험한 거에 의해서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61쪽도 보면 꼭지 제목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저는 다행히 좀 불행한 기억은 잘 생각이 안 나고 네. 항상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저번 이틀 전에 이제 몇 년 만에 삼남매인데 삼남매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어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고 그리고 저는 딱 한 번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어요. 살면서. 그때 한번 아버지한테 한번 베개로 맞은 적 있어요. 이렇게 그 동그란 시골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뭘 사면 되지 그걸 한번 저를 때리셨거든요. 그 기억밖에 없는데 남동생들은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심지어는 다리를 절 정도로 맞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갔대요. 아빠한테 맞다가. 근데 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다정하신 분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고통의 기억이 없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다정했고 어릴 때 막 우리 이렇게 아버지가 걸레질 이렇게 해주시면 등에 막 올라타서 이렇게 말 타듯이 타고 다니고 요즘쯤이면은 이렇게 약수터 가가지고 아버지가 막 밤을 따주시고 막 그 나무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세게 맨날 물려가지고 하시면서도 항상 밤을 따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만 있는데 동생들은 그 아빠한테 혼난 기억이 있더라고요. 또 매도 그렇게 심하게 맞은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아버지는 자상하고 딸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딱 저는 그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남동생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내 경험을 근거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근거지만 나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계속 고통이 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식혜를 같이 파는데 그 식혜 그 항아리가 유리거든요. 근데 벌써 2번을 깨먹고 뚜껑을 어제 또 깼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 그릇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잘라두면 안 깨질까? 연구를 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다가 또 이렇게 약간 깨진 거예요 모서리가. 그래서 내가 이 항아리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을 가져야 되는데 뚜껑도 2번 깨먹고 항아리도 2번 깨먹고 그게 세트로 14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항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염려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 항아리가 그 에너지가 전달해서 깨지나 해서 항상 이 항아리는 안전해. 저는 항상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이 될 때 긍정적으로 잘 바꾸는데 내가 왜 그 항아리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를 기억하되 좋은 근거를 가지고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경험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진짜 그 항아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항아리만큼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으실 것 같고, 그 불안한 경험을 하면 또 불안해지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형제 중에서 이제 그 남동생들이나 아니면 오빠나 이렇게 좀 더 많이 아빠한테 혼나고 이런 부분들 나는 좀 더 사랑을 받았을 수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더 있었을 테니까 아들과 딸 이런 부분 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 또한 했습니다. 네, 유근태 회장님도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뒤로 구남리 선생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유근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우리 배선수 선생님 말씀하신 오늘 밑줄 친 데가 좀 몇 군데 있던데요. 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55페이지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네네. 감정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감정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원망, 증오, 자기 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 심지어는 사소한 조바심조차도 모두 고통의 모습들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인 도취는 고통의 씨앗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부정과 긍정은 동전의 양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에고의 상태로 있는 한 잠재적 고통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택지장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행복, 불행, 고통, 즐거움 모든 건 상반되는 상황 같지만도 실질적으로 엄밀히 보면 그게 아주 미미한 차이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 마음속에 깊이 새기다 보니까는 거기서 어떤 불평, 불만이랄까 오가되는 생각이 나와가지고 더 큰 우를 범하는데요. 우리 여기 오늘 그 우울증 코치 박은희 코치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간 되시면은 깊이 있는 나눔을 나누고 싶고요. 요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늘 냉정하니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그게 스스로가 깨달음이 오지 않겠나. 내 마음에 알아차리려면 그게 성숙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여기서 말씀해주신 이 부분, 그 부정과 긍정은 동전의 양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참 풀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사례를 들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점점 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박은희 코치님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남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 뒤로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박은희 선생님께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근태 선생님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배선 선생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약간 긴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난해 이제 목금일 날 이제 부산에 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교육이 이제 좀 강제적인 교육이었어요. 강제로 가라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저보고 가라 해서 갔었는데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예측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렇게 그 순간을 예측하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 그 예측을 통해서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그 한쪽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데이터를 읽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데이터를 읽을 때 이제 이거 연계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읽을 때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그때 자료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 자료를 많이 모으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정확성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잘못하게 되면 편합적으로 한쪽으로 끌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방향으로 유일하게 데이터를 그래프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고 요리를 하게 된다고 그런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정확히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그 필요한 자료만 모아서 그거를 분석하게 되면 불확실성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머릿속에 많은 자료를 담아놓으려고 하면 그게 이제 막 그 문제가 모든 자료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면 이제 입력이 되면 이제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많이 늦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례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잘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례로 보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한 5년 주기인가 3년 주기로 다 없애버린대요. 물어봤대요. 10년 처리가 있으면은 데이터 분석하기가 좋은데 왜 없냐 그랬더니 컴퓨터 데이터 용량이 감당하기 이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정도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하는데 힘드는데 그걸 통해서 볼 때 정확히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사람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입력할 때 모든 거를 다 입력하려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자료만 모으고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로 따지면 폴더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으면은 찾기도 힘들잖아요. 많이 찾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잘하고 머리를 식히면서 너무 이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하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본인이 필요한 자료 정도만 보고 너무 넓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객관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부산 가서 그 내용 들었는데 그런 기억이 남아서 이거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간접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선생님. 예, 여기서 좀 떠오르는 거는 그것도 좀 떠오르네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그 데이터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본질을 보는 것이 쉽지 않으니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요새는 신생어가 참 많아요. 맞아요. 저 2022년 저희 그때 했던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왔던 신조어도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박은희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려보고 그 뒤로 이혜숙 선생님께 가볼까 합니다. 네, 박은희 선생님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배선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아마추어 맞죠, 그렇죠? 네. 아, 배선 선생님 너무 예쁘시다고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이게 줄친 부분이 많아서 줄친 부분은 읽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이제 20년 동안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럼 이제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 현실에서 현재에 살아 있어야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데 또 미래에 가버렸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나 사건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떤 에피소드나 사건은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사건 후에 그 사건이나 그런 에피소드를 겪고 난 후에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들 그게 영향을 주는 건데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래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 혼이 났어요. 부모님한테 혼을 나든 혼 났는데 똑같은 자리 한 사람 그 혼난 게 별거 아닌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그 혼난 게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10년, 20년 동안 간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건과 에피소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죽고 싶게 만들거나 등등 기분 좋게 만들거나 그 사건 자체는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나한테 달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을 살아가라는 소리가 과거와 미래를 내가 소설 작가처럼 내가 소설을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픈 거는 그냥 아프구나, 좋은 거는 좋구나. 근데 그걸 너무 부풀리지 말고 아픈 걸 너무 크게 부풀리지도 말고 물론 기쁜 건 부풀리면 좋긴 하겠지만 기쁜 것도 또 너무 부풀리지는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사실은 제가 우울증 호치를 하고 있지만 우울증이 사실 걸릴 일도 없는 거긴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왜 여기서 업을 바라보면 업장을 바라보면 그 업장이 나에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까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에서도 꼭 우울증뿐만 아니고 아픔이든 힘듦이든 고통이든 그것도 내가 바라보고 즉시 하면 그게 너무 커지지도 그렇다고 하찮아지지 너무 작아지지도 않는 그냥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했어요. 그럼요.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자기 경험담과 함께 이렇게 박은희 코치님이 나눠주신 그 부분에서 저도 참 많이 떠올랐어요. 사건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도 적었는데요, 한번. 그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그에 대한 느낌이 은소가 됐어요. 아이고야, 잘하세요, 저 혼자 은소가. 계속 떠들고 있었네요. 박은희 코치님. 중간에 그랬어요, 중간에. 네, 박은희 코치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이게 자신의 그 경험을 나눠주신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또 서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린 그래서- 내용이 뭐였죠? 잘린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 사건이 변하지 않은 또 음소거. 왜 이게 자꾸 돌아가나 음소거가 봐요. 되는 거. 이걸 그 채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소거가 자꾸 될 수가 있나 봐요. 사건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그에 대한 느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하나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아까 혼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배선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혼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예숙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뒤로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소정호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 우승구 선생님 순으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구남님 선생님, 배선 선생님, 지금 박은희 선생님 이렇게 쭉 얘기한 부분을 제가 이제 올 1월에 이제
정말 경험 아닌 경험인데 이제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 이제 삼촌들이 오셨어요. 삼촌들이 오셔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삼촌들은 지금 이제 저보다도 이제 연배가 더 높으시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겪어온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시절에 그 모습은 없고 삼촌들이 기억하는 나는 너무 당돌하고 엄마가 감당할 수 없는 쟤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안 같은 별난 유별난. 근데 저의 어린 시절은 계속 무섭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아까 그 내용 중에서도 그게 성장해서 결혼해서까지 또 어떤 상황이 그 어두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거를 먼저 받아들인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아까 군하루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를 뒤늦게 아는 거죠. 뒤늦게 알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나름 인정을 하게 되고 근데 정말 저는 어린 이 뇌가 이렇게 반이 잘라 나간 것처럼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삶 속에서 누가 형제나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런 일도 있었어처럼 이 뇌가 없어요. 뇌가 없는데 그들은 나를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 삶이 결국은 우리가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든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든지 이 부분에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꼭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 알고만 가도 영적인 부분을 몰라도 이 사실을 알고만 가도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내 삶은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결국은 나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분들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건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그 잠복 상태에 있는 그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은연중에 애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생각하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 정체가 드러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거를 마주함으로 내가 또 성장하고 또 거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본연의 제 정말 귀한 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현상들 지금 시대 상황들을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 어떤 보는 자체를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부분이 강하리라고 봐요. 근데 이런 나로부터의 문제가 좀 덜어낸다면 그거를 보는 내 자신이 더 편안한
편안하게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면서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의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경험 속에서 오는 거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지무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에. 저 성장하고 싶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와, 또 이렇게 또 요청을 해주시는 그 부분이 EX 선생님의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고 배우게 됩니다. 정말 핵공감입니다, EX 선생님.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엄마의 얘기였어! 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확 와닿았는데요. 예, 여기서 여자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분들도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습을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요. 여기서 정말 여러 나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배선수 선생님이 지금도 잠시 후엔 과거가 되잖아요. 지금에 충실하면 미래의 후회, 부정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겠죠. 결론은 지금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걸 이어서 저는 소정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윤정 선생님, 우승구 선생님 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정호 선생님 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고 어떠한 경험이 또 떠오르실까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네네. 아까 박기영 선생님이 손 드셨는데 네네.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박기경 박기영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박희경 선생님이 채팅룸에다 남겨주신 게 지금 나가셔야 된다고 남겨주신 부분이 있으셔서 하여튼 아까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고 네, 손도 맞아요. 드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네네. 하여튼 뭐 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제 버릇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종종 5년 후에 소정호가 현재의 소정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저는 지금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내가 결정해야 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정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제가 지리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저 습관적으로 제 시선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저 공중에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 후에 현재 내가 지금 뭐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생각을 주저하고 있거나 또는 뭐 기분적으로 뭐 우울해 있거나 또는 뭐 들떠 있거나 뭐 이런저런 늘 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야, 또 5년 후에 너 후회안을 결정을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냥 답이 쉬워지잖아요. 맞아요. 금방 답이 정해지던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데 가끔은 저 현존주의자입니다. 네네. 현존. 네. 그다음에 지금 네. 하여튼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서 늘 뭐 이 책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늘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던 사람이고 네네. 또 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쎄 가끔이나 자주라고 하는 건 서로 좀 감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해보면 그냥 답이 쉽더라. 진짜 쉽더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5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 질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닐까?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살아야 돼요. 네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습성과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정호 선생님. 소정호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질문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코칭 질문과 참 많이 맞닥뜨려져 있다. 코칭 질문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정호 선생님 참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구나. 지금의 내가 5년 후에 나를 바라본다면 그 5년 후에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5년 후에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본다면 난 그 5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관점 전환을 하는 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또 나눠주신 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은정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오늘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저는 오늘 패스하고 싶습니다. 네, 기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일정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우승구 선생님 혹시, 네, 우승구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네, 경험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것든 좋습니다. 어떤 것든 좋습니다라는 말이 좋네. 네, 예. 이게 사실 편안하게. 아침에 네, 얘기 나눈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바쁘고들 그리고 그 참여하는 분들이 다 사정들이 다르니까 이제 서로 뭐 상황도 다르고 또 집중도도 다르니까 말하기가 좀 어떻게 조심스럽고 네네. 왜냐면 이게 이제 얼굴을 제대로 안 보고 이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경향이 있고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성향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잘못하면은 얘기를 뭐 한 5가지 했는데 자기가 접속하고 싶은 그런 단어에만 해서 오해가 일어나 버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이해수 선생님도 뭐 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만 허심탄회한 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허심탄회가 쉽지 않아요. 지식적인 거는 나눌 수가 있어도 허심탄회한 거 이런 데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고 사실은. 네.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더 나가기도 하고 왜곡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 새벽도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나눔의 한계가 그런 전제에서 네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참 여러 가지 업장이라는 말, 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저도 예전에는 보면 과거에 좀 사로잡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러면 젊은 사람도 싫어한다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 요즘에는 내 톡가루 이제 얘기하면 젊은 사람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것도 아이고, 어떡해. 남한테 상처 주고 편견준다고 해서 그럼 무슨 단어를 써야 되나? 또 여성, 여자라는 말도 아버지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면 젊은 사람을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남 듣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힘드실 것 뭐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꼰대는 꼰대끼리만 모여야 되고 서로 유무상통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면 대화를 안 하는 게 제일 낫겠다. 편한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하고 사회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자연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자연. 네네. 자연하고 놀고 거기서 그 자연 속에서 현재의 자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때 그냥 소통하고 끝나고 안 보면 되고 이런 게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처럼 에너지도 이제 약해지고 또 지금 상황이 시대가 바뀐 거를 다 감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야. 아버지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단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충고를 들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때하고 너무 달라졌나 보다. 그럼 여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여자를 뭘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냐?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그냥 그것도. 단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나라 선생님.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상처받았다. 근데 우리 때는 솔직히 식구들이 너무 많고 어렵게 살아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상대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뭐 대든다든지 따진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없으니까 먹여만 주면 감사한 거야. 띄워주면 감사한 거고. 그쵸. 근데 지금은 네. 부르지 말아라 이거 아니야. 회식도 하지 말아라. 너무나 나는 내 생활 즐길 테니까 조직에서도 그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은요, 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엘리베이터 탈 때나 그저 자나깨나 조심. 옛날엔 자나깨나 불 조심인데 지금은 자나깨나 사람 조심. 엘리베이터 탈 적에도 조심이야. 아니 나는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 사람 이 주책 맞다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또 요즘 사람이란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참. 하여튼간에 요즘에는 예민해요 너무. 네. 조그만 거에 상처받는다 그러고 막 그래서 우리는 뭐 수도 없이 상처를 받았거든. 그냥 그러고도 그 역전의 용사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네. 지금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뭐 말하지 말아야지 뭐. 네. 이렇게 되는 요즘 상황을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이제 옛날에는 과거를 얘기하다가 이제 언제 순간에는 하여튼 뭐 종교 생활도 좀 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현재 중심으로 돌아오더라고. 예. 그 세월이 지나가서 그런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주. 근데 사람들 대하면요, 저 같은 연령대를 만나도 지킬 박사 하이드 같아 막.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건 이 사람의 이중성과 삼중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가면 속에 숨어 있는 게. 그리고 그거를 나누지도 않아 사람들이. 다 숨겨놓고 꽁꽁. 그래서 더군다나 뭐 또 뭐 어쨌든간에 여성하고 남성하고도 차이점 있잖아요. 이런 호르몬이나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순한 시대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살고 그러면 되고 들에 나가서 놀고 그냥 이렇게 노동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그걸 다 배워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네. 맞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요즘에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미니멀 라이프가 저절로 됐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생활 자체가 할 게 없어.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가진 게 많아. 비교할 게 많고.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막 외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니멀 때 살았던 사람들하고 복잡한 사람들하고 지금 섞여서 살라니까 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죠. 항상. 근데 그거를 서로 간에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자리 자체도 잘 없어. 무슨 세바신이 뭐냐면 잠깐 하고 끝이에요. 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소화하고. 그것도 뭐 교감이 있습니까? 각자 소화하고 끝이에요. 그 세바시를 백날 들으면 뭐 할 거냐고. 각자 소화하는 게 다 다르고 그걸 나누질 않는데. 아까 이익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나눈 가운데서 이렇고 저렇고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건데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고 참 그런 걸 좀 느끼게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네. 그런 단어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네. 주변에 보니까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네. 저 사람이 소시오패스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도 차이지. 우승구 선생님 여기에 박은희 선생님이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요. 한 30대세요.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싶으셔서. 네, 그래서 관계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공감을 하셨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 상점에 가도 단골이어도 아는 척하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는 척하면 좋은데요? 라고 해주셨고, 오늘도 다시 왔다고 반겨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젊은 층을 좀 이게 한번 섭외를 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한 분씩 혹시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고요. 어떤 분들이든 좋습니다. 한 분씩 데리고 오실 수 있으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우승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눔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언제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셔서요.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조심스럽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갖고 가보고 계신지라는 이런 나눔을 한번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나눈 부분이 저는 여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는 그 상황으로 가는데요. 32분이라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부분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 현재 순간에는 항상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있을까요? 삶은 항상 지금이 있을 뿐인데도 그러한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내맡기십시오. 삶에게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제야 삶은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저항이 올라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지금이 있을 뿐인데도 그러한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맡기고 삶에게 네라고 대답을 할 때 그 삶도 나한테 좀 더 우호적인 것 같다라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점점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제 생각도 떠오르고 제 상황도 떠오르지만 케이스들도 참 많이 떠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게 네라고 대답하는 거, 그러고 그냥 내맡겨 보는 거, 그러면 이게 말이 쉽지 하기가 쉽냐라는 생각도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나눔이 또 함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옥 같은 나눔 항상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 진짜 소중하고 이 순간이 정말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부탁드린 거, 저 이런 부탁 잘 못하는데요. 저 한번 해봤어요. 예수 선생님마다 요청하시는 거 해서 저도 연습하는데요. 한 분씩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지러라.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박은서 네, 선생님. 선생님 반가웠습니다. 환영해요. 계속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무슨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슨 선생님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